통풍 환자라면 맥주 끊는 건 기본 중의 기본. 하지만 40년 경력의 이 의사는 말합니다. 그가 지목한 진짜 범인은 바로 이것. 비타민인 줄 알고 마셨던 주스 한 잔. 그리고 이 음식들이 몸속에 요산 결정을 쌓고 배출시키지 못해 통풍에 걸리게 된다는 거려. 통풍의 원인 퓨린이 많은 피해야 할 음식과 추천 식단을 김 박사와 함께 알아보시죠.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앞의 영상은 잘 보셨나요? 지난 40년간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뵀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인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설마 내가 통풍이겠어? 그냥 삐끗한 거겠지? 하고 진통제만 드시다 결국 콩팥까지 다 망가져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닙니다. 우리 몸 대사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적색 경고등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26년 최신 의학 지식으로 그 경고등 끄는 법, 특히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 이야기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십시오. 보통 통통하면 남자들 술병이라고만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폐경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서 통풍 안전지대가 절대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박 여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부터 발등이 붓고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병원은 안 가시고 나이 들어 생긴 관절염이려니 혈액순환 문제려니 하면서 댁에서 쑥뜸만 열심히 뜨신 겁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날카로운 요산 결정이 관절을 파고들다 못해 뼈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퉁퉁 부은 발을 붙잡고 진작 선생님 찾아올 걸, 쑥뜸 뜨면 낫는 줄 알았지 하며 펑펑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통풍, 민간요법으로 잡으려다 사람 잡습니다. 정확히 알고 드셔야 합니다. 통풍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 즉 요산이 똥오줌으로 못 나가고 몸에 쌓여서 생기는 겁니다. 이 요산 찌꺼기가 뭉치면 바늘 같은 유리 조각이 돼요. 그게 발가락 틈새에 박히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걸 방치하면 관절만 아픈 게 아닙니다. 요산 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면서 콩팥을 망가뜨리고 고혈압, 당뇨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를 아주 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통풍 환자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아깝다 생각 말고 냉장고에서 당장 치우세요. 첫째, 술입니다. 맥주만 아니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소주, 막걸리 다 안 됩니다.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에서 요산이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꽉 막아버립니다. 술 마시고 요산 빼겠다는 건 하수구 막아놓고 물 트는 격입니다. 제발 끊으세요. 둘째, 고소하고 쫄깃한 내장류입니다. 곱창, 대창, 순대, 간 다 맛있죠? 하지만 이 내장에는 요산을 만드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통풍 환자에게 곱창은 요산 폭탄을 씹어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이건 의외라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마른 멸치, 오징어, 쥐포입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단위 그램당 퓨린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 그거 곡물 다 드시죠? 그게 퓨린 엑기스입니다. 곡물, 제발 드시지 마세요. 넷째, 달달한 음료수입니다. 콜라, 사이다, 그리고 식후에 드시는 달달한 믹스커피. 여기에 들어가는 액상과당은 몸에 들어가면 요산 수치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설탕물은 관절을 삭게 만듭니다. 마지막 5째,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살코기와 햄, 소시지입니다.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끼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단백질 보충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햄 같은 가공육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사냐? 화내지 마시고 이걸 드세요. 요산을 씻어내고 염증을 잡아주는 보약 같은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돈 안 드는 보약, 물입니다. 하루에 2리터 큰 생수병 하나는 무조건 비운다 생각하세요. 소변을 자주 봐서 요산을 콸콸 씻어 내보내야 합니다. 물이 최고의 통풍약입니다. 둘째, 저지방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이 요산 배출을 돕습니다. 단, 설탕 듬뿍 든 달달한 요거트 말고 무설탕, 플레인으로 드셔야 합니다. 셋째, 채소입니다.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마음껏 드세요. 채소는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요산이 소변에 잘 녹아 배출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김치도 좋지만 젓갈 범벅인 겉절이보다는 익은 김치가 낫습니다. 넷째,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희소식입니다. 설탕, 프림 없는 깔끔한 블랙커피는 요산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루 한두 잔의 아메리카노 여유 있게 즐기세요. 마지막 다섯째, 체리나 블루베리입니다. 특히 타트 체리 같은 붉은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통풍 발작을 줄여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이걸 드세요. 자,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딱 정해드립니다.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만 드셔보세요. 일주일이면 발가락 붓기가 달라질 겁니다. 아침은 가볍고 부드럽게 드세요. 메뉴는 저지방 우유 1잔, 삶은 달걀 1~2개, 사과 반쪽,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아침에 국물 찾지 마세요. 달걀은 노른자까지 드셔도 괜찮지만 찜찜하시면 흰자 위주로 드세요. 우유가 요산을 배출해 줄 겁니다. 점심은 한식 위주로 드시되 국물은 건더기만 드세요. 추천 메뉴는 비빔밥에 고기는 조금, 채소를 듬뿍 넣으시고 맑은 콩나물국과 두부조림입니다. 비빔밥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단, 고추장은 조금만 넣으시고 참기름 둘러 드세요. 국이 나오면 숟가락 내려놓으시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습관, 그게 콩팥을 살립니다. 저녁은 소화 잘 되는 단백질로 하세요. 흰살 생선찜, 현미밥 반 공기, 각종 나물 반찬, 그리고 소금 없는 김입니다. 등 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퓨린이 적습니다. 튀기지 말고 쪄서 드세요. 저녁에는 밥량을 반으로 줄이고 나물을 많이 드셔서 포만감을 채우십시오. 자, 오늘 저랑 약속하신 식단들. 듣기만 해도 아이고, 저걸 어떻게 평생 하고 사나 한숨부터 나오시죠? 저도 압니다. 평생 즐겨 드시던 국물, 술, 고기, 하루아침에 딱 끊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작심삼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계처럼 완벽하게만 살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회식 자리에서 치킨 한 조각 드실 수도 있고, 비 오는 날 소주 한 잔 생각나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고 망했네,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실수하셨으면 그래, 오늘 좀 과했네. 내일은 물 2잔 더 마시고 채소 좀 더 먹어서 씻어내자 하고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혼자 걸어가면 외롭고 금방 지치지만 저 김 박사와 함께라면 끝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때로는 깐깐한 잔소리꾼처럼, 때로는 든든한 등산 친구처럼 계속 건강 정보 알려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절대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저를 믿고 건강한 100세까지 함께 가실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김 박사 잘 부탁하네 라고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면 저는 힘이 불끈 솟습니다. 아프지 말고 우리 오래오래 건강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40년지기 친구
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